자,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렉처 노트 1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 전에 얘기할 사항은 첫 번째로 그 매주 목요일마다 수업 끝난 다음에 5시부터는 그 비대면 온라인 TA 오피스 아워를 하고 있으니 이 컬래버레이트에서 똑같이 이제 TA 세션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할 테니 뭐 질문이 있으면 그 비대면 오피스 아워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우리 수업 조교인 이지현 조교가 있으니 그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요. 아직 뭐 우리 숙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질문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수업 내용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그 추석이 있죠. 그래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화요일 수업은 없고 목요일에 우리가 23일에 다시 이제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확인하도록 하고 자, 우리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논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 질문이 없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논의하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 그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에 약간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다 이제 통계적인 추론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실제로 우리가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 문제에 다시 한번 돌아올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온다라는 의미는 그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을 생각했을 때는 항아리의 수가 무한히 많아질 때, 즉 prior probability가 여기 그림에 보듯이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그런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있지만 그 n이 무한히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연속형 확률 분포, 즉 0과 1 사이의 연속형 균일 확률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바탕으로 아예 우리는 여기서 미안해요. 그래서 0과 1의 연속형 균일 확률 분포로 사전 분포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베이지 추론을 하기 위해서 베이지 정리를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베이지 정리의 결과들이 그대로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설명할 때 그대로 확장이 된다라는 거. 즉 이벤트들을 가지고 다뤘는데 그걸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로 설명할 것이고 조건부 확률이나 일종의 marginal probability 또는 joint probability를 그대로 확률 분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marginal distribution, joint distribution, conditional distribution을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사항들이 그대로 확률 변수에도 그대로 확장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전에 생각했던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라는 개념도 그대로 당연히 랜덤 베리어블들 간에 컨디셔널 인디펜던스가 있고 이미 우리가 확률론에서는 랜덤 베리어블들 간의 인디펜던스를 배우죠. 그래서 당연히 추가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 더 들어가서 그 랜덤 베리어블이 주어질 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가 되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부분의 조건부 확률과 베이지 정리를 계산하기 위한 그런 확률들이 그대로 랜덤 베리어블과 확률 밀도 함수 또는 확률 질량 함수 더 일반적으로는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 베이지 추론에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베이지 정리를 적용하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는 베이즈 추론에서는 모수도 랜덤 베리어블로 취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할 때 그 핵심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있다. 당연히 연속형 확률 변수면 컨디셔널 PDF 또는 컨디셔널 덴시티를 생각할 거고 이산형 확률 변수면 컨디셔널 PMF를 생각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알고 있던 모든 베이즈 정리의 결과들이 랜덤 베리어블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베이즈 정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배 법칙, 멀티플리케이션 룰이나 그 다음에 로우 오브 토럴 프로버빌리티, 전확률의 공식 같은 것이 그대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즉,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마지널 프로버빌리티와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곱으로 이루어지듯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마지널 디스트리뷰션과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의 곱으로 이루어질 거고 로우 토럴 프로버빌리티는 주어진 어떤 마지널 프로버빌리티를 구하기 위해서 컨디셔닝을 한 다음에 두 개의 인터섹션 프로버빌리티를 곱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합했는데 이제 확률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이걸 합할 때 단순하게 합을 생각할 것이냐 이산형 확률 변수는 당연히 이전에 생각했던 이벤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합을 생각할 거고 연속형 확률 변수면 당연히 우리가 적분을 생각하겠죠. 이런 기본적인 계산들은 적어도 우리가 확률론 입문 시간에 좀 배웠어요.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수리 통계 시간에 다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것을 살펴볼 거다라는 거죠. 보다 정확하게는 우리는 prior probability에 대응하는 prior distribution이 있고 posterior probability에 대응되는 posterior distribution이 있겠죠. 그래서 베이지 추론의 핵심은 posterior distribution을 구한다라는 것. 즉 모수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의 각각의 개인들이 어떤 믿음의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데이터를 관측하고 난 후에 모수에 대한 확률 분포가 업데이트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이즈 정리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추론을 하고 모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률로 표현하고 데이터를 관측하면서 점점 더 그 모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이 베이즈 추론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통계적 모형에다가 베이즈 정리를 적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베이즈 추론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y는 y1서부터 yn이라는 데이터를 관측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관측하기 전에는 그건 랜덤 베리어블이었지만 관측하고 나면은 실제 어떤 값이 될 것이기 때문에 y라는 소문자 y를 우리가 사용하죠. 그리고 실제 y의 분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리 통계에서의 y의 분포는 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실제로는 조건부 분포란 얘기죠. 세타라는 모수가 주어졌을 때의 그런 조건부 분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y의 확률 분포, 세타가 주어졌을 때 y의 확률 분포를 보통 py 기분 세타라고 표현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y가 연속형이면 저건 확률 일정 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가 이산형 확률 변수면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컨디셔널 분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y1서부터 yn은 흔히 우리가 데이터를 관측한다라고 그러죠. IID 데이터를 관측한다라는 개념이 알고 보면 세타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 독립인 그런 데이터의 분포, 어떤 분포를 관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컨디셔널 인디펜던스가 기본 과정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 수리 통계에서 배웠을 때는 데이터를 관측하고 나면 저것이 IID면 당연히 그것이 각각의 PDF의 곱으로 표현됐죠. 네.
근데 똑같은 생각이지만 데이터를 관측하고 났을 때 저 분포는 단순히 데이터의 마지널 분포, 주변 분포가 아니라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컨디셔널 분포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세타가 주어지지 않게 되는 마지널의 분포는 저것과 다른 방식의 계산이 돼야 되겠죠. 즉, 세타에 대한 디펜던스를 이제 없애버려야죠. 그걸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확률의 공식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베이지안 추론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데이터가 그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요거 자체를 이제 우리는 데이터의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데이터에 대한 조건부 분포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우리가 likelihood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y의 세타에 대한 조건부 확률 분포지만 이걸 세타의 함수로 이해하면 그걸 우리가 likelihood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frequentist 추론에서는 저 likelihood만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세타에 관한 생각은 안 하지만 베이지안은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 prior죠. prior to observing the data.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 베이지안이 그 모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확률을 우리가 사전 확률, 보다 일반적으로는 세타에다가 확률 분포를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 확률 분포, p 세타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간혹 파이 세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py 기분 세타를 데이터에 대한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조건부 분포로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p 대신에 파이를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냥 전부 다 p라는 기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 조건부냐 아니냐에 대해서 명시를 할 테니까요. 자, 이제 prior가 있고 likelihood가 있는 다음에 이제는 데이터를 관측하고 났기 때문에 세타에 대한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저 확률을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거죠. 어떻게?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저 베이지 정리는 그대로 이전에 살펴봤던 이벤트들에 대한 베이지 정리를 그대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에 바꾸어 놓은 거죠. 그래서 p 세타 기분 y는 세타의 컨디셔널 분포죠. 기분 y,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의 세타에 관한 확률 분포고 베이지 정리에 따라서 분자에는 결합 분포가 되고 분모에는 주변 분포가 되겠죠. y의 주변 분포. 그래서 보통 y의 주변 분포를 py라고 쓸 수도 있지만 간혹 마치 prior를 이제 pi 세타를 또 다른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듯이 마찬가지로 y에 관한 그냥 주변 분포인데 특별히 그것이 주변 분포다라는 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marginal distribution의 그 m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자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y와 세타의 결합 분포인데 거기에 우리 고배 법칙을 사용하는 거죠. py 기분 세타 곱하기 p 세타를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에는 y에 관한 marginal probability 또는 marginal distribution인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 전확률의 공식을 적용하는 거죠. 전확률의 공식은 y와 세타의 결합 분포에 대해서 세타를 적분하거나 합해서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타가 연속형이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분모에 해당하는 것이 적분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p 세타 기분 y를 이제 계산하는 형태 자체는 저렇게 되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은 세타에 관한 사후 분포죠. 그래서 세타에 관한 사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 베이지 정리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likelihood하고 prior를 살펴보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등장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conjugate prior 같은 걸 사용하면 확인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분모에 있는 my는 사실은 세타에 전혀 의존하지 않죠. 세타에 관해서 적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실제 포스테리어를 결정하는 것은 세타가 들어간 함수들이죠. 따라서 분자에는 세타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py 기분 세타와 p 세타는 세타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포스테리어는 py 기분 세타와 p 세타의 곱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포스테리어는 prior와 likelihood의 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prior와 likelihood를 봤는데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질문했던 상황들이잖아요. 데이터를 더 관측하면 관측할수록 그러면 likelihood에 더 많은 정보가 쌓여지는 거죠. 그래서 posterior를 결정하는데 prior와 likelihood의 곱으로 이루어지니까 likelihood가 점점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줄수록 전체적으로 posterior는 likelihood를 많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있었죠. 이상한 prior를 쓴다 했을 때 그때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당연히 데이터 관측이 작으면 한두 개의 데이터만 관측했을 때는 prior 영향이 굉장히 많겠죠. prior가 이상하게 되면 전체 포스테리어를 결정하는 것이 likelihood와 prior의 곱으로 이루어질 테니까. 그런데 만약 데이터를 많이 관측하게 되면 저런 likelihood가 전체 포스테리어를 일종의 결정하게 돼, 나미네이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스테리어와 likelihood가 같은 결국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데이터를 많이 관측하면 관측할수록 다만 변함없이 같은 결과지만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 포스테리어는 여전히 세타에 관한 확률 분포죠. 세타에 관한 불확실성이 변해가는 거죠. 데이터를 관측하면 관측할수록 그에 반해서 likelihood를 사용하는 frequency 통계량은 세타는 가만히 있어서 그것에 대한 추정량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더 가면서 이제 A점과 frequency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볼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Bayesian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prior가 있어요. prior distribution을 결정해야 돼요. 다음에 likelihood가 있어요. 그 likelihood는 보통 우리가 가정하는 확률 모형이 되겠죠. y 기분 세타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른다, 그것이 뭐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그런 확률 모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확률 모형을 가정하는 거는 프리퀀시 통계학이나 베이지안 통계학이나 똑같죠. 뭐 서로 전혀 다른 것들을 가지고 통계적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데이터가 어떤 확률 분포로부터 나왔다라는 확률 모형을 가정하고 그 모형을 설명하는 모수를 어떤 식으로 추론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베이지안은 베타에 관한 어떤 불확실성을 확률로 설명하고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 프라이어를 생각한다라는 거고 이제 프라이어가 있고 likelihood가 있으면 베이지안은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전에 봤던 형태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베이지안은 포스테리어를 살펴볼 건데 포스테리어는 likelihood와 prior의 곱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스테리어는 likelihood와 prior의 곱이기 때문에 일종의 두 개의 인포메이션을 결합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죠. 하나의 인포메이션은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또는 likelihood로부터 나오는 거고 나머지 인포메이션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죠. prior라는 인포메이션.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베이지 추론은 포스테리어가 핵심인 거죠.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 그럼 베이지의 추론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베이지 추론이 굉장히 훨씬 더 논리적으로 일관돼요.
깔끔해요. 통계적 추론을 할 때 prior가 있고 likelihood만 설정하면 그러면 posterior로부터 통계적 추론을 한다라는 이 원리가 굉장히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딱 뭐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딱 완벽해요. 그래서 완벽한 어떤 추론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완벽하나 이제 현실에 적용할 때는 이제 간간히 문제가 부딪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prior distribution은 어떻게 설정하는가? prior distribution은 무언가? prior distribution이 존재는 하는가? 자, 첫 번째로 prior distribution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란 그런 이제 질문은 우리가 뒤에 가면서 더 설명을 하겠지만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아주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 많다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는 과거의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전적인 지식이 많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런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prior distribution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전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막연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전분포, Objective Prior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하는 몇 가지 규칙을 사전분포를 설정하는 규칙을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비록 어떤 사전분포가 임의로 설정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posterior는 prior와 likelihood의 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관측하게 되면 비록 이상한 사전 분포가 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추론은 통계적 추론은 likelihood와 비슷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고요. 그게 이제 실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그런 게 되는 거고 이론적으로는 과연 확률을 개인적인 믿음의 정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확률인가? 그런 의미의 확률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어떤 이론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베이지안들이 초반에 약간 그런 이론적인 문제에 부딪혔는데 우리 발표 노트의 마지막 뒷부분에 우리가 간단히만 설명할 드피네티와 같은 이탈리아의 드피네티 확률론자의 그 드피네티의 정리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프라이어가 항상 존재할 거다. 우리가 이건 교환 가능한 어떤 시퀀스, 랜덤 베리어블들의 시퀀스는 뭐 항상 프라이어가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했는데 우리 이제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생각하진 않을 거고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원리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과연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런 칸주기 프라이어들은 쉽게 포스테리어를 직접 계산할 수 있지만 조금만 상황이 복잡해지면 포스테리어를 직접 애널리틱하게 이게 명시적인 형태로 익스플리시트한 폼으로 딱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근사적으로 이제 포스테리어로부터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베이지안 추론을 한다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베이즈 추론이 이제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통계학에서 점점 더 컴퓨터가 많이 사용되면서 더 이제 활발하게 사용된 거죠. 그래서 베이즈 추론이라는 개념은 이미 있었으나 그것이 이제 활발하게 쓰여진 것이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은 특히 MCMC와 함께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인 자료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용어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용어와 함께 다시 이제 베타 바이노미얼 문제로 돌아가면서 간단한 계산들을 한두 개 정도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용어는 다 설명했죠. prior, b세타로 주어지고, likelihood는 베타가 주어졌을 때의 y의 조건부 분포. 우리가 그걸 확률 probability 모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sampling 모델이라고 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likelihood와 prior가 있으면 posterior가 있다. 그리고 이전에 posterior 계산에 있어서 우리가 marginal distribution이 있었어요. 즉 P, Y 기분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조건부 분포인데 이 세타의 컨디션, 디펜던스가 없어지면 P, Y만 남겠죠. 그래서 Y의 주변 분포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널 분포다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베이지안 예측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요. 베이지안 예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이렇습니다. Y1서부터 YN을 관측했을 때 YN 플러스 한 번째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것이 베이지안 예측, 베이지안 프리딕션인데 프리딕션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생각할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베이지안은 모든 것을 가지고 확률로 설명할 테니까 프리딕션도 어떻게 프리딕트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률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predictive distribution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predictive distribution은 적어도 두 종류가 있어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prior predictive distribution과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이 있는데 말 그대로 p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은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흔히 얘기하던 marginal distribution 그 자체가 돼요. 또는 marginal likelihood가 되지만 데이터를 관측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선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prior predictive에 대응하는 건 뭐겠어요? 데이터를 관측하고 나니까 posterior predictive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베이지안 예측에서는 이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계산들은 이제 prior predictive는 실제로 marginal distribution이고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다음 observation, next observation에 대한 조건부 확률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확률 계산이 필요한 거죠. 그런 확률 계산을 할 때 당연히 이제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론이나 수립통계적인 지식을 이제 몇 개 좀 살펴볼 거라고요. 당연히 문제가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저런 predictive distribution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종이와 연필을 통해서 계산해가지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생성하는 방식, 대표적으로 method of composition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떤 확률 분포가 믹스처의 형태로 표현될 때 우리가 랜덤 넘버를 생성하는 거, 우리 통계 계산 방법 시간에 우리 그런 것들을 다뤘었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future observation에 대해서 현재 n개를 관측했을 때 다음번에 나타날 것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우리가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사용할 거다라는 거. 그건 저희가 베이지안 predic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메타 바이노미얼 모형을 살펴볼 텐데, 자, 그 전에 우리가 간단한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간단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 토마스 베이지의 공실험 또는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에서의 실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해 보겠죠. 그 두 가지 실험들은 설명이 있긴 했지만 핵심적으로는 각각 베르누이 시행으로부터 우리가 결과를 얻어냈죠. 토마스 베이지의 그 공실험은 토마스 베이지가 던진 공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우리가 계속 정보를 관측하는 거죠. 1이냐 0이냐를 계속 관측하는 상황이 되고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의 상황에서도 빨간 공을 꺼내느냐 아니냐 또는 많은 종류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베르누이 시행에서의 marginal distribution이나 predictive distribution을 구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을 살펴보면 y1서부터 yn들이 그냥 n개의 베르누이 트라이얼인 거죠. y가 1 또는 0인데 success probability가 성공 확률이 proportion이죠. 베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생각하면 y 기분 세타는 yi 기분 세타 하나를 생각하면 이제 베르누이 시행이 되는 거죠. 버눌리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n개를 관측했을 때 그리고 현재 세타에 관한 우리 사전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프로포션은 0과 1 사이의 임의의 값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상태에서는 0과 1의 임의의 값을 동일한 확률로 갖는 연속형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죠. 자, 이럴 때 우리의 관심은 세타에 관한 y에 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데이터를 관측하고 난 후에 predictive distribution,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관심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상황은 우리 다시요. 네. 지금 우리의 상황은 yi 기분 세타 하면 이게 지금 버눌리 세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y1서부터 yn을 관측했대요. 기분 세타일 때. 그러면 컨디셔널리 인디펜던스의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y1서부터 yn이 iid잖아요. 그런데 이건 세타가 주어졌을 때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세타가 주어졌을 때 y가 인디펜던트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건 기분 세타가 iid니까 이거죠. 그냥 흔히 우리가 아는 세타의 서메이션 yi 1 세타의 n 서메이션 yi가 되죠. 왜냐하면 각각의 yi들이 세타의 yi 1 세타의 1 yi라는 베르누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컨디셔널리 iid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하고 모두 다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y1서부터 yn이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지금 다음번에 나올 값 yn 플러스 1의 값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지금 관심인 거죠.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이제 probability yn 플러스 1이 1일 확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probability yn 플러스 1이 1이 되는 이 상황 자체는 단순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실은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1과 0 둘 중에 하나 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거죠. 만약 probability yn 플러스 1이 1일 때 세타가 주어지면 이건 정확하게 이제 yn 플러스 1이 되겠지만 yn 플러스 1이 지금 1인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이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세타가 되겠죠. 만약 세타가 주어지면 지금 yi 기분 세타가 모두 iid의 베르누이 세타가 되기 때문에 yn 플러스 1도 n 플러스 한 번째 값도 세타가 주어지면 베르누이 세타 자체겠죠. 그래서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는 그대로 세타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세타의 디펜던스가 없는 그런 확률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일종의 yn 플러스 1의 marginal probability인데, marginal distribution인데, 그런데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이 당연히 yn 플러스 1이 1일 때 기분 세타하고 곱하기 p 세타를 하고 그걸 세타에 관한 적분을 하면 세타의 디펜던스가 사라지겠죠. 지금 우리 이 계산은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기 위해서 이건 만약에 세타가 연속적이라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그다음에 마지널 그러니까 프라이어죠. 세타의 마지널 또는 프라이어 d 세타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전에 봤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과정이죠. 따라서 그대로 적용하면 0부터 1에 세타고 지금 p 세타는 유니폼 0일이니까 이게 d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그냥 2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직관적으로는 세타가 없다면 그냥 마지막하게 막연하게 yn 플러스 1 확률을 선택해라. 그러면 yn 플러스 1은 1 또는 0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똑같은 확률로 등장하겠죠. 2분의 1의 확률로. 그런데 세타가 들어가게 되면 그 확률은 세타가 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probability yn 플러스 1이 0일 확률. 기분 세타가 되면 이건 1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기분 세타가 베르노이 세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yn 플러스 1이 0일 확률 이거 적분하면 되겠죠. 0과 1에서부터 얘를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 자체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다음번에 나올 것이 뭐가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냥 2분의 1의 확률로 얘기하겠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 토마스 베이지의 공의 실험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토마스 베이지가 자기 던진 공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 자 그러면 당신의 친구가 공을 던졌을 때 당신의 공의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냐 오른쪽에 위치할 것이냐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불확실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2분의 1의 확률로 1이 되거나 오른쪽이 되거나 2분의 1의 확률로 왼쪽이 된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고 또는 yn 플러스 1이 다음번 next step future observation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되기 때문에 predictive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계산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의 그 predictive distribution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yn 플러스 1의 marginal distribution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yn 플러스 1의 p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일종의 베이지가 얘기하던 생각이었어요. 내가 세타에 관한 유니폼 0, 1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내가 처음 던진 내 공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위치를 그대로 막연하게 반영하는 유니폼 0, 1 분포를 사용하는 것도 맞지만 보다 내 관점, 토마스 베이지의 관점에서는 p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구했다니까 저게 똑같이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더라. 저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기 위해서는 p 세타가 유니폼 0, 1이 돼야 되고 다른 걸 사용하게 되면 저 2분의 1이 안 나오는데 2분의 1이라는 것이 우리 직관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데이터 관측하기 전에 그러니까 친구들이 공을 더 많이 던져서 어떤 정보를 얻기 전에는 막연하게는 내가 던진 공을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똑같은 확률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제 그 토마스 베이지가 유니폼 0일을 사용해야 되는 일종의 저스티피케이션 정당화가 되고요. 자, 다음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죠. 만약 이번에는 이런 걸 계산해 보죠. 똑같이 다음 next observation이 1인 경우에요. 토마스 베이지 상황으로 보면 n개의 공을 던진 후에 각각 왼쪽이냐 아니 오른쪽이냐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에 다음번 공이 왼쪽이냐 또는 오른쪽이 될 것이냐 라는 상황일 거고 다시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으로 돌아오면 계속해서 어떤 항아리에서 공을 뽑았는데 모두 다 빨간 공이죠. 즉 y1도 1이고 y2도 1이고 yn도
1이 됐을 때, 모두 다 빨간 공이 됐을 때 다음번의 공이 빨간 공일 확률, 또는 모두 다 토마스 베이지가 던진 공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나왔을 때 그 다음번의 공도 토마스 베이지가 던진 공의 오른쪽이 될 확률. 이런 것에 대한 확률 계산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 확률은 n개의 observation이 주어진 이후의 n 플러스 3번째의 공의 위치가 되는 거죠. 이 확률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똑같은 방식의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조건부 확률을 이제 결합해 가지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요건 정의에 따라서는 당연히 계속 대문자로 쓰니까요. yn 플러스 1이 1, y1이 1, yn이 1. 위에 분자에는 결합 분포가 되고 분모에는 이게 이와 같은 요것만에 관한 분포들이 지금 계산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적분을 이용해서 세타가 들어가는 형식의 형태의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즉, 분모에 해당하는 확률은 이 확률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P, Y1이 1, YN이 1, 기분 세타, P 세타, D 세타 하면 되겠죠. 자, 세타가 주어지면 뭐라 그랬어요? 컨디셔널리 IID라 그랬죠. 따라서 세타가 주어지면 각각 베르누이의 합이에요. 따라서 이게 세타의 n승이 되죠. yi가 1일 확률은 세타의 yi 곱하기 1 마이너스 세타의 1 마이너스 yi인데 지금 yi가 모두 다 1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세타의 곱으로 표현되니까 세타 n승이 될 거고 이게 0부터 1까지의 p세타 자체가 유니폼 0일이기 때문에 d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자,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분자에 있는 확률도 계산할 수 있어. 분자에 있는 확률은 probability y1이 1, yn이 1, yn 플러스 1이 1이었죠. 이건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세타가 기분됐을 때 컨디셔널리 IID고 똑같이 베르누이 세타를 따르게 되므로 이건 적분의 세타의 이전의 계산은 y1서부터 yn까지 있었기 때문에 세타의 n제곱이었는데 이제는 yn 플러스 1이 하나 더 들어와 있죠. 서로 다 컨디셔널리 IID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의 d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적분하면 n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계산을 하면 이 계산은 이제 probability y1이 yn 플러스 1이 1일 확률 y1이 1이고 yn이 1일 때 이 확률은 n 플러스 2분의 1이 분자에 있고 n 플러스 1분의 1이 분모에 있어서 확률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되죠. 이게 이전에 봤던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의 그 확률이었죠. n번 모두 앞면이 나왔을 때 그 다음번에 다시 동전에 앞면이 나올 확률. n번 모두 빨간 공을 선택했을 때 그 다음 n 플러스 3번째의 공이 빨간 공일 확률. 저 확률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처음 계산을 한 다음에 대문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나오는 계산이죠. 대문자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거는 어떤 아주 큰 항아리에는 동전이 무수히 많은 거고 또는 항아리의 관점으로 보면 항아리가 굉장히 무수히 많고 각 항아리마다 빨간 공과 하얀 공의 비율이 서로 다를 때 대문자 n이 무한대로 가면 그 극한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최연우 학생이 질문했지만 대문자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의미가 되면 그것이 이제 연속형의 어떤 확률 분포가 되느냐, 그게 어떤 의미냐라고 얘기했는데 대문자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무한히 많아서 0과 1 사이에 모든 값들을 다 갖게 되는 거죠. 즉 연속형 확률 변수로 사전 분포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원래 이산형 균일 분포에서 연속형 균일 분포로 넘어가는 극한으로 우리가 이해했었는데 지금 계산에서는 아예 세타에 관한 사전 분포를 0, 1이라는 연속형 확률 분포, 연속형 균일 분포를 줬더니까 계산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됐죠. 따라서 이게 이제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을 생각하면서 계산한 거예요. 네, 질문 있네요. 질문이 뭐죠? 질문이 뭔가요? 질문. 마지널은 세타가 무엇이 나오든 상관없을까요? 적분할 세타는 무엇이 나오든 상관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세타가 무엇이 나오든 무엇이 나오든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타를 0과 1 사이에서 구간에 대해서 적분한 건데 세타가 무엇이 나오든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네. 의존적이지 않다라. 세타에 관해서 적분해버리잖아요. 지금 세타에 관한 적분을, 이거 다 세타에 관한 적분이잖아요. 세타에 관한 적분이니까 다 날려버리는 거죠. 예. 만약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라이어가 지금 이 p 세타가 유니폼 0, 1이기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깔끔히 되고 있는데 만약 세타에 관한 분포가 다른 분포라면 다른 0과 1 사이의 분포, 이제 우리는 보다 일반적인 0과 1 사이의 분포, 베타 분포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베타 분포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단순히 지금 계산은 수리적인 계산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개념 자체는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다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베타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 분포가 베르누이다라는 상황이고, 그 외의 나머지 계산은 우리가 단순한 결합 분포에서부터 조건부 분포를 계산하는 과정이 됐죠. 실제로 여러분들 유니폼 0, 1은 베타 1, 1 분포죠. 우리가 곧 이제 베타 바이노미얼 분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제 베타 1, 1 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하나 더 중요한 사항을 말하자면 이건 이제 단순한 계산이었어요. 단순한 계산은 이제 이런 식의 계산이 되는데 첫 번째로 다시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의 확률은 2분의 1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건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 다음 옵저베이션이 뭐가 나올 것인가를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yn 플러스 1의 marginal distribution, marginal probability가 되지만 이걸 다른 말로는 predictive distribution인데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이기 때문에 prior predictive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였죠. 자,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관측하고 난 후에 특히 모든 데이터들이 다 1이다라는 걸 관측하고 났더니까 그 확률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똑같이 데이터를 관측하고 난 후에 future observation을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측은 뭐냐면 데이터를 관측하고 난 후의 예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posterior predictive다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이지안 프리딕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관측한 다음에 다음 future observation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거고 그건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됐고 혹시 계산에서 질문이 있나요? 이 계산 과정 자체는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해보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사항이 뭐였냐면 이 상황에서 베르누이 트라이얼이 되긴 되지만 이 상황이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 이건 단순한 계산이긴 하지만 이 계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베이지 추론에서 필요한 요소들 트라이얼과 포스테리어, 라이클리후드가 있고 포스테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은 포스테리어가 있으면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도 구할 수 있죠. 당연히 주어진 가정하고 있는 확률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라이클리후드 또는 샘플링 모델에서부터 포스테리어를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하게 우리가 프리딕션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건 단순한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이긴 한데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는 우리가 렉처 노트 2로 넘어가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사실 두 장의 슬라이드는 일종의 이론적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어요. 즉, 베이지 추론에 있어서 어떤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드피니티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드피니티 정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뭐 좀 더 살펴봐도 좋지만, 우리가 뭐 드피니티 정리는 자세하게는 설명하진 않을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처음 이제 앞쪽 슬라이드에서 그 베이지 추론의 이제 일종의 그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는 토마스 베이즈, 라플라스, 그 다음에 이제 드피니티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세비지 같은 레널드 세비지 같은 그런 이제 그 확률론자, 통계학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제 토마스 베이지가 처음 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어떤 비슷한 시점에 더 그 이후긴 하지만 이제 라플라스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런 생각들이 역확률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했지만 1900년대 초, 그 다음에 1800년대 후반에서는 그 수리 통계학의 관점들이 그 칼 피어슨과 또 이제 이건 피어슨, 저지 네이만, 그다음 R.A. 피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프리퀀티스 통계학이 점점 더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고 베이즈 추론이라는 개념들은 많이 활용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역확률이다라는 이제 것들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베이즈 추론의 핵심 세 가지 요소가 prior, likelihood, posterior. 그런데 첫 번째 prior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prior란 건 도대체 뭔가 과연 확률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믿음의 정도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정말 확률이 맞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확률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나 확률이라는 그 수학적인 체계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1920년대 후반 정도에 콜모고로프가 확률의 공리를 이제 세워놓잖아요. 여러분들 확률론 입문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확률의 공리를 배우죠. 확률이라는 것은 0과 1 사이에 어떤 샘플 스페이스가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0과 1 사이의 실수의 집합으로 대응되는 어떤 셋 펑션인데 카운터블 레디티비티 뭐 등등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세 가지 공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다면 베이지안들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믿음의 정도를 반영한다는 이 개념은 콜모고로프가 말하는 확률의 공리에 맞아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제 잘 하지 못했고 이것이 정말 수리적인 수학적인 개념의 확률과 subjective probability라는 게 서로 맞겠는가를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드피니티라는 이탈리아의 수학자, 확률론자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레널드 세비지가 드피니티의 그런 연구 결과를 더 이어서 이제 설명했고 그로부터 그 개인적인 믿음의 정도라는 것도 확률의 공리를 딱 맞게 되고 확률의 공리를 만족하는 확률의 개념이고 더 나아가서는 드피니티 정리에 의해서는
사전 확률, prior distribution이 언제나 존재할 거다. 다만 그 주어진 확률 변수들이 단순히 IID의 개념보다는 좀 더 확대된 교환 가능하다, exchangeable하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exchangeable한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IID는 exchangeable해요. exchangeable하다 그래서 IID는 아니지만 exchangeable이 좀 더 큰 개념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상 그 데이터의 마지널 분포에 생각해보면 그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항상 어떤 조건부 확률 분포와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분포와 그리고 마지널 분포, 세타에 관한 마지널 분포가 항상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걸 밝혀요. 그래서 이걸 P 세타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조건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익스체인지업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득비네티가 이론적으로 밝힌 다음에는 이론적으로는 prior distribution이 당연히 이제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그 베이즈 추론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기틀을 가진 사람이 득비네티고 그걸 이어받아서 더 연구를 했던 사람이 세비지라는 레너드 제임스 세비지라는 그런 통계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 세비지의 그 아마 박사 학생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그분이 모리 디그루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리 디그루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세비지에서 저런 전통을 이어서 이제 박사를 받고 통계학 박사를 받고 카네기 멜론 대학의 통계학과를 세워요. 그래서 카네기 멜론 통계학과가 대표적으로 이제 베이지안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베이지안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오늘 요즘에 베이지안을 중심은 듀크 대학이 그 미국 통계학의 베이지안 통계학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 이게 뜻이 그 우리 교재의 그 피터 호프 교수님도 듀크 대학 통계학과에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기초를 가진 그 결과들이 이제 득비네티 정리고 세비지가 더 연구를 한 거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실제적인 우리 학부 수준에서 이제 많은 베이지 추론과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거다라는 거. 자, 이제 그러면 렉처노트 1을 이 정도로 하고 혹시라도 득비네티 정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따로 뭐 살펴봐도 좋고요. 자, 이제 우리 렉처노트 2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렉처노트 2로 넘어가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 베타 바이노미얼 문제를 좀 더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베타 바이노미얼 문제들을 계속 살펴볼 거고 이제 베타 바이노미얼 문제에 대한 베이지 추론이 익숙해진다면 그 다음부터 등장하는 것은 주어진 확률 모형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원리는 이 베타 바이노미얼에 있기 때문에 베타 바이노미얼 문제들을 좀 더 살펴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베타 바이노미얼 하면 이전에 렉처노트 1에서부터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동전 던지기에 관한 사항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확률론 입문 지금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건 통계적인 추론인 거죠. 그래서 확률에서는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델타가 주어졌을 때 y 조건 분포에 대한 다양한 분포적인 이론, 확률적인 이론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통계적 추론에 들어가서는 이제 델타에 관한 추론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y가 주어졌을 때 여기 확률과 통계의 차이가 있죠. 자, 확률과 통계의 차이는 뭐냐면 베타가 주어졌을 때 y의 어떤 패턴이 있는가, y의 어떤 확률적인 구조가 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확률론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확률론 이론에서 배웠던 사항이라면 거꾸로 통계학이라는 거는
세타에 관한 추론은 y를 관측한 후에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타에 관한 추론을 y를 관측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서로 베이지안이냐 프리퀀티스냐라는 서로 다른 생각이 있게 된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베르누이 세타가 이건 프리퀀티스트는 베이지안이 똑같이 이제 가정하는 확률 모형이 되죠. 그런 다음에 세타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두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타에 관한 베스트 게스가 뭐냐? 이건 세타에 관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문제예요. 적어도 포인트 에스티메이션 한적으로 딱 찍는 거죠.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에 관해서는 프리퀀티스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죠. 베스트 게스. 그런데 베이지안은 베스트 게스, 그러니까 딱 한 점을 찍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그보다는 세타에 관한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확률 분포가, 확률 구조가 데이터를 관측한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즉 사후 분포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서 베이지안은 프락텐서 또는 그 세타에 관한 값을 설명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제 다음 문제라는 얘기죠. 얘기했듯이 프리퀀티스트는 세타에 관한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타에 대한 베스트 게스를 하는 그 통계량 또는 추정량에 대한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거죠. 추정량의 분산을 설명하던가 추정량을 바탕으로 세타가 포함되는 적당한 어떤 구간을 만들죠. 그리고 그 구간, confidence interval을 설명합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타가 어떤 값을 갖느냐. 그러니까 세타에 관한 한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세타가 어떤 값보다 크느냐, 작으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본다라는 거죠. 이 상황은 이건 일종의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 되고, 추정이 되고, 이 경우는 가설 검정이 됩니다. 이 상황은 일종의 confidence interval, 인터벌에 대한 불확실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어떻게 점 추정을 할 것이냐, 어떻게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가설 검증을 할 것이냐. 그런데 프리퀀티스트 방법은 약간 상황마다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런데 베이지안은 일관되게 생각하죠. prior, likelihood, posterior.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posterior로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컨피던스 인터벌도 posterior로부터 만들어내고 하이파테시스 테스팅도 posterior로부터 계산하고. 왜냐하면 베이지안들이 델타에 관한 불확실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확률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지안들이 그런 걸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델타 바이노미얼 모형을 살펴봤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이노미얼 모형 또는 베르누이 모형 하에서의 모수 세타를 추정하려고 하는 거죠. 프리퀀티스트 추론 방식에서는 y부터 yn이 세타가 주어졌을 때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 바이노미얼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고정된 세타 값을 y1부터 yn으로부터 만들어내지는 어떤 함수들로, 스태티스틱, 더 나아가서는 어떤 에스티메이터로 설명하려고 하는 방식이고, 베이지안은 세타가 고정되지만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확률 구조가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세타가 0과 1 사이라면 세타 확률 분포로 설명을 할 것이고, 데이터를 관측한 다음에 그 베타 확률 분포를 업데이트 할 것이다. 갱신할 것이다. 어떻게? 베이즈 추론은 베이즈 정리를 통해서. 그게 이제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것이 이제 베르누이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베르누이 모형은 이미 이전에 우리가 단순한 계산을 좀 전에 했었잖아요. 우리가 반복적인 일종의 marginal distribution 또는 predictive distribution을 우리가 계속 계산하긴 했는데 이걸 이제 계속 이어가 보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y1서부터 yn의 확률 구조, 확률 모형을 일단 설정하는 거죠. 이건 frequentis든 베이지안이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타가 주어졌을 때 y1서부터 yn까지의 분포가 되는 거죠. 차이는 frequentist는 y1서부터 yn들의 분포가 있지만 베이지안은 저 주어진 분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conditionally independent 가정한 세타가 주어졌을 때의 조건부 분포가 되는 거죠. y1서부터 yn들의 이해하는 방식은 똑같고, 그래서 y1서부터 yn들이 지금 각각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각의 베르누이 확률 분포에 대한 곱이 되겠죠. 컨디셔널이 IR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간혹 우리가 여러분들 수리 통계 시간에 그런 설명 개념 살짝 들었을 거예요. 지수족, exponential family 그런 걸 들었었죠? exponential family. 나중에 좀 더 일반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지수족이에요, 지수족. 지수족을 가정하면 우리가 쉽게 이제 뒤에 나올 conjugate prior를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로부터 포스테리어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지수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지수의 형태로 exponential 형태로 표현되는 그런 분포들을 얘기해요. 그건 단순히 지수 분포뿐만 아니라 지수의 exponential의 형태로 표현되는 많은 분포들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미 수리통계 시간이나 확률론 시간에 봤던 많은 분포들이 지수족에 포함돼요. 대표적으로 지수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X의 서포트라고 그러죠. X가 양의 값, X의 확률 밀도 함수나 확률 질량 함수가 양의 값을 갖는 X의 구간들이 모순 세타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지수 쪽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베르누이 분포도 지수 쪽에 포함된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에 이건 나중에 사용될 개념이지만 지수 쪽에 포함되기 때문에 쉽게 한줄기 파일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대략적으로 일비세이커하고 나야커니스 같은 분들이 논문으로 썼어요. 지수적으로 표현되면 언제나 한줄기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건 우리가 기회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 바이언스터 YM들의 확률 분포, 즉 probability 모델, sampling 모델, likelihood가 저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관심은 뭐냐면 데이터에 관한 적당한 prior distribution을 생각한 다음에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데이터에 관한 posterior distribution을 구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posterior는 prior 곱하기 likelihood를 y의 마지막 분포로 나눠준 거죠. 따라서 실제로 분모에 있는 y의 마지막 분포에는 세타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분자의 prior와 likelihood의 곱으로만 비례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P 세타를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상황만 살펴보려고 한다. 이전에 살펴봤던 베르누이 토마스 베이지의 공실험이라든가 라플라스 룰 오브 석세션에서는 세타에 관해서 그냥 유니폼 0, 1의 분포를 사용했는데 이제 우리가 보다 일반적인 세타에 관한 확률 분포를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세타에 관한 일반적인 확률 분포는 첫 번째로 세타는 지금 베르누이 세타 또는 더 나아가서는 바이노미얼 세타에 대한 모수가 되고 성공 확률이 되는 거죠. 또는 비율이 되는 거죠. 따라서 0과 1 사이의 확률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확률 분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베타 분포가 되죠. 따라서 가능한 한 확률 분포는 베타 분포가 될 거라.
유니폼 분포, 우리가 0과 1 사이에서의 균일 확률 분포는 좀 전에 사용했던 균일 확률 분포는 베타 11 분포죠. 그래서 우리가 B 베타를 베타 분포로 이제 사용해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보겠지만 사후 분포를 계산하면 바로 그것이 베타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 분포가 베타고 사후 분포가 베타이기 때문에 사전 분포와 사후 분포가 똑같은 쌍을 이룬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칸주게 쌍을 이루는 켤레 사전 분포다라는 말을 쓰기도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베이지 추론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걸 이해했는데 베이지 추론에서도 똑같이 충분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수리통계 시간에 충분성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죠? 또는 충분통계량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충분통계량이란 건 뭐냐면 모수 세타를 추론하기 위해서 어떤 통계량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x1서부터 xn이 각각 여기처럼 y1서부터 yn이 세타가 주어졌을 때, 세타가 고정된 값일 때 각각 베르누이 세타를 따르면 우리는 그때 서메이션 yi가 이제 iib 베르누이 세타를 보면 이 세타에 대한 충분 통계량을 쉽게 알죠. 서메이션 yi라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세타에 관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y1서부터 yn이라는 개별적인 n개의 데이터 포인트 필요 없이 딱 한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 한 개의 데이터가 서메이션 yi로 표현되는 거죠. 그게 충분성의 원리인데 마찬가지로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도 그대로 결국 베이지안 통계학 자체가 사후 분포를 설명하는데 사후 분포는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의 곱으로만 이루어지죠. 그런데 충분 통계량 자체가 라이클리후드를 다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들 팩토라이제이션 피어럼 알죠? 즉 충분 통계량을 찾기 위해서는 주어진 라이클리후드가 충분 통계량의 함수 세타와 충분 통계량을 포함한 어떤 함수와 그리고 세타가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함수로 구분이 되는 SY를 충분 통계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베이지안에서는 사후 분포를 구하는 게 핵심이고 사후 분포는 세타에 관한 함수인 거죠. 따라서 세타가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죠. 마치 이전에 사후 분포를 베이지 정리로 썼을 때 마지널 분포, 부모에는 마지널 분포가 영향을 안 미치듯이 마찬가지로 라이클리후드는 충분 통계량의 함수, 세타와 충분 통계량을 포함한 함수와 그렇지 않은 마지널 분포이기 때문에 마지널 분포는 영향을 안 미치게 되죠. 따라서 사후 분포 역시 충분 통계량의 함수와 프라이의 곱으로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이 충분성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르누이에서도 똑같은 식으로 적용이 될 텐데 시간이 오늘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의 논의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다음 주 얘기했듯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음 주 그 화요일에는 추석 연휴 수업이 없고 우리가 요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음 주 목요일에 더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죠. 이제 그 녹화를 중지하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 그리고 5시부터는 TA 오피스 아워, 비되면 TA 오피스 아워가 똑같이 콜라보레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